저희가 되게 파란색이 빠진 신호등으로 오늘의 컨셉은 봄인 줄 아셨죠? 봄 아니고요. 신호등입니다. 예뻐요. 불일 때 정지하시고요. 노란불 켜주시면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딸처럼 생각하는 일대 파트너 사장님인데 튀어보려고 해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 했어요. 어제부터 괜히 한다 했다 그랬다 막 이러면서 어젯밤에 저희가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너무 잘하고요. 제가 떨리시는 거 보이죠? 제가 저희 지난달에 제가 강의할 때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와서 강의 바로 직전에 전화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얼마 있다 제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강의하기 전에 걔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나 봐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오늘 또 좀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생일을 축하한다고.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생일이면 뭔가 막 근사한 데 가서 좋은 선물 받으시고 또 되게 좋은 시간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파마네스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되게 뉴스킨 안에서 유명하신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셨고 사실 정말 너무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렵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같이 공감하시고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함께 1시간 정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파마네스를 쉽게 이해하고 전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파마네스 하면 저도 되게 어려웠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파마네스면 전문가 내지는 정말 파마네스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를 보시면 파마네스 누구나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전직이 피아노를 가르치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을 때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건설 설계 일을 하셨던 여성 뉴스킨 사업자로부터 뉴스킨을 전달을 받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분은 건설 일을 하셨고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저한테 뉴스킨의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싫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고 왜 나한테 와서 다단계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분은 다단계 다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뉴스킨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다단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6년이란 시간을 도망을 다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도망을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같은 라인에 사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6년 동안 도망을 다녔던 이유가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늘 항상 가지고 다녔던 화장품 가방 같은 그 가방에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파는 다단계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많은 거부감을 처음에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타이밍이라는 게 왔고 제가 더 이상 음악 수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이곳에 와서 뉴스킨의 강의를 듣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처음 가슴에 와 닿았던 거는 에이지랑 사이언스였어요. 에이지랑 사이언스가 그렇게 대단해?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왜? 저한테는 여든이 훨씬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에이지랑 사이언스만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실제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요. 뉴스킨 사업을 또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보상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예,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친동생이에요. 네, 닮았나요? 안 닮았죠? 예. 어렸을 때는 쌍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똑같았었는데 제가 중매를 서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계속 병원에서 이제 뭐 시술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남자, 한 아이는 여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엄마가 애를 키울 수 없었어요.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아프면서 한 명은 친정이, 한 명은 시댁에 이렇게 나눠서 키웠고요. 동생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안 되니까 한의원 다니고 안 되니까 기도원 갔다가 안 되니까 계속했어요. 뭔가를 찾아서 계속했는데 놀라운 거는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누스킨을 하게 됐고 동생한테 파마네스를 전달하고 누스킨을 전달했죠. 근데 동생이 잘 먹고 잘 바르고 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안 그랬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 걸, 한의사 분이 못 고친 거를 언니가 뭔데 피아노 치던 언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고칠 수 있다고 에이지랑 먹으라고 하고 막 하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너무 지혜로우시거든요. 되게 총명하세요. 그 엄마가 어떤 거를 알아내게 됐냐면 저한테는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회원이었어요. 저한테 처음 회원. 그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저 이렇게 세 명이 추석 때 오고 설 때 오고 추석 때 오고 설 때 오는데 얼굴이 변하는 걸 엄마가 알아챘어요. 그리고 건강이 뭔지 모르지만 둘째 언니가 학교 선생님인데 맨날 아프다고 했던 그 선생님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걸 엄마가 알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누스킨의 제품을 먹고 바르는 것을 어머님이 권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먹고 바르기 시작하면서 동생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17kg라는 몸무게 감량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장담컨대 누스킨의 제품과 파마넥스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동생한테 누스킨의 티알라인티라는 제품을 전달했고요. 티알라인티를 먹기 시작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몸에는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맞춰질 때까지. 건강에 대한 것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에 대한 것도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끊기면 이렇게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처음에는 누워서 똑바로 잠도 자지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의왕에 살고 있는데 엄청난 소개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건강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티알라인티 다이어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이곳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셔도 얼마나 파마네스 누스킨 제품이 위대한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파마네스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혹시 건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나는 정말 건강하다 하시는 분 손 본 적 들으세요? 없으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세계 인구 중에 10%가 건강인이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환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당하는 80%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네, 80%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건강인. 네, 건강인으로 가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파마네스를 드시면 돼요.
자, 볼게요. 네, 현대의학은 치료의학과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으로 나눠집니다. 치료의학은 말 그대로 질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의학입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은 선진국형 의학이고요. 물, 운동, 식이요법부터 꾸준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학은 대체의학이 기능의학에 속하는데 현대의학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영양과 생리, 화학을 이해하고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몸속 영양소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밸런스가 맞아야 건강한 상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파마네스가 이 기능의학에 속합니다. 약을 대신할 수 있는 효능 있는 식품, 영양의학식품이 파마네스입니다. 동영상 보실게요. 이번 주도 피곤하셨죠? 이 피곤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피로가 반년 이상 계속된 사람의 뇌를 MRI로 검사해봤더니 특정 부위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 초기 변화와 비슷했습니다. 만성 피로, 그냥 놔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 한윤식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좀 많이 무겁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식곤증은 아니지만 많이 좀 졸리고. 어떤가요? 좀 지방간이 좀 있고 그 외에 특이 소리가 오랫동안 피곤해도 막상 검사해보면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피로라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만성피로구나 하는데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18명의 뇌를 MRI로 분석해봤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가 일반인보다 시각이나 청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뇌 부위와 이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뇌 부위를 연결하는 회로가 2배에서 3배까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울하거나 환청, 환상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우울증 초기 상태에 흔히 나타나는 뇌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 연구에서는 피로하다고 네.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요즘에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고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정신적 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만성피로 증후군이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처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볼 수 있으세요. 그런데 기능의학에서는 몸 전체를 최적화시켜주는 치료 방안을 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봉 1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요즘에 많이 만나요. 소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과한 스트레스나 과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나타내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직원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일반 직원 76.8%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나 비타민 D 같은 그런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몸에 뭔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D 결핍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를 보면요. 2010년도에는 3,000명 정도였는데 2014년이 되면서 3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도 복부 비만이 3배,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까지도 심지어는 높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섭취를 하면서 저희 제품도 구미라는 제품이 탄생이 됐죠. 예, 비타민 D 어떻게 구미 드셔보셨나요? 네. 네,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 IU 이상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스스펜 같은 제품에는 비타민 D가 2,000 IU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구미를 2알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을 왜 먹어야 될까?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비타민 D가 결핍이 생기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영양소가 재기능하는 것을 비타민 D가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섭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이 밸런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몸의 생리를 돕는 비타민, 그래서 영양의 대사를 좌우합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 영양의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미량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 유지와 운동 기능에 필수예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구리, 철분, 아연, 인, 셀레늄, 칼륨 이런 것 같은 너무나 중요한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량 원소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만큼 있냐인 거예요. 내가 짠 음식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내가 짠 거를 먹으면 그 나트륨 성분이 들어와서 내 몸에 너무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마구마구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단 거를 좋아해. 그래서 과당, 액상 과당 같은 그런 당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 그 당 성분도 내 몸에 너무나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미네랄 성분 같은 것들을 뽑아서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이런 항산화 식물 영양소들은 내 몸을 항산화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들로 쓰여집니다. 자, 어떠세요?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고 있다. 여기 모여 계시네요. 네, 나는 이런 것들 너무 잘 섭취하고 있다. 식품으로, 라이프팩으로,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비타민 A가 강자에서 거의 100%가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요? 거의 100%. 자, 500년 전 이야기 아니고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양파뿐만이 때요. 아닙니다. 이 양파도 거의 100%의 비타민 A가 줄어들었어요. 무늬만 가지하고 무늬만 양파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속류소나 다른 양파의 크리스틴은 있지만 특별한 영양소 중에서 A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채소치고는 그런대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브로콜리 역시 칼슘이 거의 63% 줄어들었고요. 예, 비타민 A도 5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50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한 번 맺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 1년에 같은 나무에서 열매를 3번, 4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옛날에는 그러면 이걸 따서 우리 바로 먹었잖아요. 뭐 캐서 바로 먹고. 근데 지금은 아직 익기도 전에 배송이라는 걸 하면서 맞아. 화물차 안에서 막 익어가고 막 이러니까. 꼬마 파란 거 따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입히잖아. 맞아요. 감자 양파는 그렇고 예. 영국 정부 보고에 의하면요. 최근 5, 60년 사이에 쇠고기 안에 세상의 철분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먹는 풀 자체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소의 사료나 이런 것들도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빈혈 있는 소를 저희가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유도 줄었어요. 맞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요. 63%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우유마저도. 우유마저도요. 네. 뭐 아까 그 엄마 소가 이미 철분이 부족한데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땅 자체에 미네랄이 고갈돼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그걸 먹고 사는 소나 전부 다 미네랄 비타민이 확 감소해 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양을 식품으로 잘 차려서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영양 성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 만약 이것만 잘 이해가 되셔도 그러면은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육류 같은 경우에는 빈혈 있는 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육류가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이기 때문이에요.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육류를 빨리빨리 키워서 보급을 해야 되니까 성장 촉진제를 너무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너무 많이 맞은 소가 자랐어요. 그러면 그 소에서 나온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를 아직도 너무나 좋은 완벽한 식품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데 우유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유를 먹었을 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티알라이트 하실 때 쉐이크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라는 책에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양제 섭취는 오늘날 인류가 가장 보편타당하게 실천하고 있는 건강을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2명 중에 1명꼴로 영양제를 실제로 먹고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나다는 걸 느끼시겠죠? 네, 2명 중에 1명은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뭐가 됐든. 네, 그리고 열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여전히 부족하대요. 저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약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캡슐과 알약 형태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약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태만 약 캡슐이나 알약일 뿐 내용물은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해야 한다고 공식 권유하고 있어요. 자,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제게 모든 영양제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비타민 D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날 가장 부족하기 쉬운 2가지 미네랄이 있대요. 뭐하고 뭔지 아세요? 네, 칼슘과 마그네슘이래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진대사의 숨은 실력자라는 별명답게 수백 가지의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고 인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식단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부족한 그런 식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이미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영양제까지 먹으면 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있을수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할수록 다양한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영양제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위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티알라인티를 이제 또 요번에 새로 챌린지가 스타트 됐잖아요. 티알라인티를 할 때 칼슘이 부족하시면 절대로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로 속된 말로 칼슘을 때려 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과 식이요법과 여러 가지를 다 하셔도 칼슘이 부족하시면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빠지고 정지 상태로 멈춰요. 그러니까 저희가 티알라인티를 하는데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중요하지만 도전을 하시면 7% 이상 빼셔서 그죠? 성공하시면 좋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칼슘, 특히 여성분들은 칼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맞춰주는 영양의 시스템과 체중 조절 시스템을 맞춰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배달을 못 해줘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암을 낫게 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영양제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항암 치료 중이거나 암을 치료한 후에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영상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뇨제 약을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심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니, 독작이에요.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제발 피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요법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평생 당뇨약을 처방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당뇨가 걸리고 결함이 있어서 자기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는 순간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던 부작용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어떤 양심 고백을 하신 건데요. 저한테도 당뇨 소비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관리를 받으시는데 당뇨로 실명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네, 세 자매가 다 당뇨 환자세요. 유전적으로 당뇨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셋째 분이 제 소비자 분이셨어요. 둘째 언니는 당뇨로 약을 드시고 계시고 큰 언니는 당뇨로 실명이 되신 상태예요. 큰 언니가 실명이 된 걸 봤기 때문에 당뇨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 TR라인T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스스펜이나 기본 영양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당뇨를 약을 먹기 직전에 만나서 사실은 당뇨약은 먹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에 왔던 갑상선 약과 고혈압 약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다 끊으셨어요. 만약에 당뇨가 합병증이란 게 오잖아요. 저는 그 합병증이 약에 의한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 저희 파마네스 제품을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또 제가 약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되게 심각한 병들에 접근을 하다 보면 못 믿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접근을 천천히 합니다. 먼저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신뢰 안에서 뭔가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병원을 믿으실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남자 사장님이셨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계속 손을 떠세요. 이렇게 체중도 좀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장 일을 하면서 너무 피로가 힘들고 쌓여서 여기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을 갔는데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너무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장님은 병원에 가지 않았고 직원을 보내서 2년 동안 계속 그 약을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냐면 양쪽의 고관절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철심을 싣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 인해서 이분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내가 인생이 그 약 하나 때문에 사실은 바뀌게 됐고요. 그 일로 인해서 되게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으면서 우리 공황장애 약을 열알씩 드시고 계시는 상태인데 내가 병원을 안 믿어도 안 되죠.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내가 나의 상태를 잘 모르고 무작정 병원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병을 얻기 전에 미연에 나의 건강과 영양을 잘 관리하셔서 되도록 병원을 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을 믿으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2년 동안 받아서 먹었던 약은 스테로이드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사명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꼭 전달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려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병원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합니다. 사장님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병원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대부분 다 좋은 영양제를 고르시려고 하고 선택하시고 또 잘 먹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요. 절대로 남자분들이 부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느꼈는데 정말 부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인분이 너무 똑똑하셔도 저같이 제3자의 입을 빌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잘 챙겨 드신다는 거를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병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꼭 파마를 써야 돼요? 다른 영양제 너무 좋은 거 많고 세상에 정말 좋은 제품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꼭 파마를 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새로운 슬로건이 나왔어요. 내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 파마네스라는 제목이고요. 타협 없는 기준, 너무나 근사한 말이죠.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네스에 관련된 동영상이고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브랜드 파마넥스는 영양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탁월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조셉 창 박사와 마이클 창 박사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에는 2000년 1월 공식 출시 후 온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주력하며 파마넥스만의 특별함으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은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확인, 표준화 과정, 안전성 테스트, 기능 입증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제조 공정인 6S 품질 공정 과정을 통해 제공됩니다. 파마넥스는 파마넥스 연구소와 개발팀에 소속된 75명 이상의 상임 과학자들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 연구소에 저명한 비상임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과 기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해 출간되는 미국 처방 참고지 PDR에는 파마넥스의 대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2005년에는 바이오포토닉 스캐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메리칸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마넥스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7빛깔의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꿈꾸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헬스 스팬을 추구합니다.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는 가장 쉽고 빠르게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카로티노이드 영양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파마넥스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파마넥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다양한 기능별 제품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 건강을 아우르는 종합건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파마넥스와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즐겨보세요. 맨 끝에 멘트 들으셨나요? 파마넥스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파마넥스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에 PDR이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PDR은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으로 따지면 그냥 법전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PDR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명칭이나 기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부터 뉴 파마넥스의 제품명이 20년이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PDR에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20년 동안 해마다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없는 기준 파마넥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조세창 박사와 마이클 창 박사는 의약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을 적용한, 그러니까 의약품보다 더 안전하고 기술적인 그런 건강 기능식품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조금만 낮춘다면 수월히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자, 저희가 어린이들이 먹는 제품 중에 점검월주와 키즈 오메가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파마넥스에 요구를 했어요. 당성분을 좀 더 넣어주세요. 당성분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면 파마넥스도 제품을 많이 팔아서 좋고, 그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실제로 당성분을 조금 넣었더니 놀랍게도 효능이 50%가 착감이 되더래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당성분을 넣지 않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타협하면 대충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것이 결국 위대한 파마넥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마넥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은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된대요. 믿을 수 있는 기준 6단계의 퀄리티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파마넥스는 6단계의 품질 공정 과정을 거쳐서만 제품이 탄생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식약처인 FDA에서는요, 모든 영양제들, 약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기준만 통과하면 모든 제약회사들의 약은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GMP라는 기준이거든요. 3단계의 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식약청 FDA에서 이 3단계의 공정 과정만 거치면 모든 제약회사들의 약들이 저희 소비자들한테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FDA보다 더 높은 6단계의 공정 과정을 스스로 정해놓고 이 공정 과정에 맞춰서 타협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네. 네. 그러면 도대체 6단계가 뭐냐? 저기 읽어볼게요. 파마넥스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6단계나 거쳐? 라고 물어봤더니 파마넥스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래요. 파마넥스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좋은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GMP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6단계의 6X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6단계의 그럼 품질 공정 과정이 뭐냐 보시면 첫 번째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구조화, 표준화, 그 다음에 안정성, 효능 입증 이 6단계 공정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원료 선정을 보시면 저희 제품 중에 G3라는 제품이 있어요. 드셔보신
다 드셔보셨겠지만 굉장히 맛있거든요. 객이라는 베트남의 열매로 만들었는데 항산화 주스죠. 자, 저 안에 들어가는 그 객이라는 열매를 G3의 원료로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탄생되는 게 아니고요. 저 주스에 객을 쓸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데만 200만의 실험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게 원료를 수급하고 있는, 선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표준화가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또 항산화 제품인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 중에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암 치료로도 쓰이고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도 쓰이는 제품인데 카테킨 성분이 너무 좋은 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인 성분을 제거를 하는데 0.05% 미만으로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준화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저 뭐 저기 러시아 뭐 중국,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티그린을 무작위로 캡슐을 가져다가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카테킨 성분의 그 함량이 97%로 균일하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모든 캡슐에 균일하게 표준화시켜서 넣었다는 거. 그게 이제 기술력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을 알려드리면 저는 아무리 좋은 효과가 좋은 제품도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면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시거든요. 심지어는 60 정도 되신 여성분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한 손엔 다 꼽아요. 뭐 아로니아, 노니 뭐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즙들을 먹고 계시고 영양제를 먹고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안전하지 않다라면 그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원료 선정을 자연에서 하다 보니까 그죠? 자연에서 얻다 보니까 농약과 중금속,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생긴 그런 농약과 중금속을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은 사실은 효능보다 더 앞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3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농약과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530억 분의 1이니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쉽게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다가 잉크를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네, 그 사라진 잉크를 다시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 그게 530억 불에 해당하는 농약과 중금속, 유해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5만큼인데 내가 7만큼을 먹었어. 그럼 나머지 2는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6단계의 품질 공정 과정은 파마넥스가 안전하고 기능적인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제가 어떤 의료 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파마넥스로 계속 정말 많은 사람들께 이롭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를 잘해서 그래요. 이게 다예요. 핵심은 뭐냐면 정말 잘 먹게 합니다. 제품이 들어가면 일단 하루 용량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아침에도 유스스펜과 칼슘을 2분께 넣고 왔어요. 오전에. 근데 그분한테 계속하는 얘기는 빼먹지 않고 먹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빼먹고 먹으면 일단은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파마넥스가 ARO라는 너무나 좋은 매니아들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한 달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구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는 더 싸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하루를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지키기 더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전화를 안 받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잘 먹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대부분 재섭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빼먹고 못 드셨다 하면은 무조건 저녁에 하루 용량을 다 드시게끔 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천천히,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고. 그래서 핵심은 잘 먹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반응 같은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려주시고, 소비자분들도 기능을 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 강의로 안내하시면 좋고요. 소개받는 거 내가 잘 관리하고 그분이 잘 먹으면 반드시 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TRIT 같은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을 전달하면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 관리도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시지만, 사실은 영양제가 들어가면 그런 관리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이 파마니스의 기본 제품이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식단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수분 관리, 숙면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같이 관리를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지락이에요. 제가 누스킨에 와서 파마네스의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듣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사실은 세포가 젊었을 때 상태로 되돌려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92%가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믿으신 분 있으세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그 알스케어드 뉴스스펜 제품이 나올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족분들의 임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같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에이지락은 나이를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나이를 차단을 한대요. 그런 사이언스고요. 라이프제는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유전자에 관련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 만약에 삼성에서 내가 유전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싶어라면 라이프젠에 의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기업들도 다 라이프젠에다가 나의 유전자에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의뢰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라이프젠을 파마네스가 뉴스킨이 2011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면서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었던 세계의 유일의 유전자 데이터 데이터 자료를 누스킨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스킨은 2011년도에 안티에이징 기업으로 거듭이 나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를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스킨과 라이프젠과 스탠포드 의대에 의해서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탄생이 됐고요. 쉽게 에이지락은 뭐냐면 아녹스라는 노화 효소가 있대요. 사람 몸에는.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는 아녹스라는 노화 효소가 있는데, 이 노화 효소가 막 이렇게 활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투입이 딱 되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되죠?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녹스만 잡을 수 있으면 노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화효소 아녹스. 자, 이분은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계세요. 저희 큰언니시고요. 이제 올해 나이 60이십니다. 네, 굉장히 젊으시죠. 에이지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된 말로 처발처발하고 계시고, 네, 사장님이시고 혼자 대리점 유지를 하고 계세요. 엄청나시죠? 이런 분만 몇 분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노화는 질병이야 라는 사고가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이지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믿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고 바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6년 정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에이지락을 먹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혹시 빼먹을까봐 집에 병원에 그렇게 한 세트씩 있고요. 가방에도 통째로 한 세트씩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에스테라라는 여성 호르몬 제품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 에스테라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민하시냐면 아침에 에스테라를 혹시 빼먹었어. 그럼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목소리가 남자처럼 들려. 어떡해.
얘기하시던 이런 분이세요. 근데 정말 건강하신데 이분이 에이즈랑만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기본 생활 습관이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에이지랑만 먹으면 티알란티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뒤에 나오는 체중 조절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나쁜 것을 먹지 않으셔야 돼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맨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자꾸만 100번 노력해도 한 번에 그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분을 보여드리면 이게 원미경 씨예요. 너무 예쁘시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노화 많이 진행되셨는데 조금 60이시고요. 예, 저보다 10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론보다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임상 자료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하고요. 먹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다 챙겨서 드시더라고요. 자, 아녹스라는 노화 효소는 30세를 전후로 막 증가하기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노화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40 다르고 50 다르고 60 다르고 막 노화가 막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 아녹스가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아녹스 레벨은 30세부터 나이에 비례 증가해서 55세에서 65세까지 최대치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30세부터 나이에 증가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20대이신 분이 에이지락을 먹고 바르면 어떨까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녹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꼭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지락 제품으로 저희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기전하에 제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미토콘드리아를 리셋하는 제품이라고 제품입니다. 이 사진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고 건전지 역할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빠지면서 방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안 지치죠? 네, 안 지치는데 막 어린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는 지치죠. 엄마는 왜 지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을 드시면 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다시 빵빵하게 건전지를 빵빵하게 충전시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차지하고 리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리뉴는 간을 해독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밤새도록 내 몸을 새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독을 해주고요. 리차지라는 제품은 충전을 시켜주는 그래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성분이 시넨시스 동충하초라는 동충하초가 들어있어요. 시넨시스 동충하초는 일반 동충하초하고 좀 달라요. 그 티벳고원에서 자생하는 그런 동충하초고요. 요만한 크기 정도인데 굉장히 고가의 원료거든요. 근데 그 시넨시스 동충하초를 이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에 넣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동충하초를 가져다가 기술적으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CS4라는 균사체를 만들어내는데 파마넥스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균사체로 만들어서 그 균사체를 여기다 넣으면서 많은 분들께 싼 가격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실제로 동충하초, 그 시네시스 동충하초는 1kg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 엄청난 그런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은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6년째 드셔오십니다. 네. 제품을 너무 열심히 드시는데, 지금 이제 올해 86이 되셨어요. 골프도 치시고, 운전도 하시고, 네, SNS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생일 축하하는 사진 올려드렸는데, 어제 이제 찍은 거예요. 이제 아버님 만나러 가서 찍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버님이 굉장히 소식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을 드시면서 정말로 에너지가 좋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아버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는데
열흘 동안 정말로 1시간도 쉬지 않고 짐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80 중순의 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원래 폐 기능이 좀 안 좋으세요. 젊어서부터 폐가 좀 안 좋으셨는데 이 알스캐드라는 제품을 드시면서 굉장히 잘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락 제품으로 유스스펜 3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첫 번째는 갈바닉으로 1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 요즘 굉장히 열심히 파마닉스를 전달하는 것이 이 유스스펜 3라는 제품과 칼슘 제품이에요. 제가 유스스펜 3와 칼슘 제품으로 실제로 잘 걷지 못하는 여성분을 걷게 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16일 날 이제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신대방동에 살고 계시는 이선이라는 분이십니다. 60이 되시는 나이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걷다가 골반 있는 데가 아프면서 자꾸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아드님들이 치과 의사시고 병원을 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디스크라는 병명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병원을 갔더니 협착증이래요. 그러니까 병명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병원을 갔더니 전반 전이증이래요. 그러니까 전반 전이증 뼈가 튀어나오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병명이 다 다르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불투명한 병명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로 저를 만났는데, 이분의 문제는 골반에 염증이 되게 많으셨고요.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스스펜 3와 칼슘을 2배로 먹는 거를 제가 권해드렸고, 실제로 7월 16일부터 드셨는데 잘하신 거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셨는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길 건너에 있는 우리은행을 가야 되는데 3번 정도 주저앉아.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친구도 끊고 골프도 끊고 막 여행도 끊고 그런 삶. 근데 자기가 60인데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때 저를 만났고, 저랑 약속한 거는 6개월 동안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먹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셨는데 11월 20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근데 그때까지 1차적으로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칼슘과 유스스펜을 같이 드시고 계신데 5개월, 6개월까지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근데 약속을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안 빼먹고 드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지는데요.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몸무게가 늡니다. 제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넣었을 때 가장 특이한 사항은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걸 반복하지만 중간에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몸무게만 늘었지 사이즈가 커졌나요? 그 사이즈는 커지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몸무게만 느는데 칼슘이 보완되고 영양이 보완되면 실제로 몸무게가 4kg도 늘고 2kg도 늘고 막 늘어요. 그런데 사이즈는 하나도. 언니 옷을 새로 샀어요? 4kg 정도 찌면 옷을 안 맞지 않나요? 근데 옷은 그대로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염증에 관련돼서 좋아지고 칼슘이 그 기본적인 미네랄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거. 유스스펜 3는 고순도의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EPA와 DHA, 오메가3 제품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고순도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두통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성분도 잘 못 들어가지만 좋은 성분도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마약하고 담배 이런 것들이 7초 만에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당뇨가 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같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유스스펜 3 제품을 같이 드시면 실제로 기억 지수도 많이 돌아오면서 그 모든 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뇌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저 고순도의 오메가3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메가3 제품과 유스스펜에 있는 오메가3는 완전히 혁혁히 다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정말 많은 임상들을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잘 먹는 거. 네, 핵심은 잘 먹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잘 먹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욕을 먹었죠.
어쩌네, 살이 찌네, 어쩌네, 더 아프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라. 그래갖고 먹게 하죠. 6개월 이후부터는 날라다닙니다, 그분들이. 네. 지금 어제도 만났는데 남양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비슷한 염증과 칼슘 부족으로. 근데 이분은 5개월 차가 됐었거든요. 이제부터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5개월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지를 시키셔야 되고,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유스스펜 3하고 칼슘을 같이 전달해 드렸는데, 한 분은 유스스펜 3와 칼슘을 너무 잘 챙겨 먹고 한 분은 유스스펜만 먹은 거예요. 칼슘이 우스웠던 거지. 그러니까 칼슘을 잘 안 드셨어요. 그러면 결과가 또 달라요. 그래서 칼슘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한테 미네랄이고, 제가 만약에 유스와 칼슘을 언니한테 놔드리고, 언니 여기서 어떤 걸 더 잘 먹어야 돼요? 라고 짚게 해요. 그러면 칼슘을 집으셔야지 정답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6가지 노화 방지 시스템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잘 체크를 하고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이후부터는 진짜 날라다니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염증과 알러지 억제 시스템에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염증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유스스펜 3가 염증을 잡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그리고 피부, 심혈관, 뼈 건강, 관절, 시력보호, 면역 기능 등 너무 많은 부분을 좋게 하다 보니까 만병통치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맞아, 만병통치약이야. 그렇게 그냥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에 관여하고, 그리고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랑 TR90인데, TR90는 영양 밸런스와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충분한 휴식에 에이지랑 TR90를 얹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3가지를 무시하고 에이지랑 TR90 하나로 다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불편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임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안에 예전에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죠? 꺼내셔야죠. 네, 전 세계적인 문제. 비만입니다.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고요. 비만과 질병과 노화는 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총 7조 6천억 원이고요. 자,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이 다이어트 시장에 있는데, 저희 TR90 제품은 사실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다시 몸을 세팅하는, 그래서 저는 그냥 리모델링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 해서 건강하게 살자라고 전달을 많이 합니다. 자, 비만 맞아요 그래요. 네, 우산 쓰고 있는데 볼록한 뱃살은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비만 맞기 전에 비만을 예방합시다. 네, 자, 슬프죠.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요. 자, 이제 살이 찌는 이유. 자, 살이 찌는 이유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뭔지 아셔요?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되는 거는 노화를 방지하는 6가지의 시스템이 ADMS라는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이 복원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아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래요. 체중 조절 시스템에 혼란이 생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굶고 운동을 해봐야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체중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원인들은 뭘까? 볼까요? 자, 마음의 적소래요. 만성 스트레스. 왜 이렇게 시시한 게 나와 이러시는 거죠?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요. 그러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뭐가 땡기시죠? 단 거, 맞아요. 단 거를 일단 탁 흡입을 해야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믹스커피 막 이런 거 확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일단 코티솔과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서 막 내 몸에서 바쁘게 일을 해요. 코티솔이나 인슐린이 막 빠르게 일을 할 적에는 우리가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렙틴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있어요. 밥을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놓게 하는 너무 좋은 훌륭한 렙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막 신호를 보내는데 알아채지 못해요.
엄마가 드라마 볼 때랑 똑같아요. 엄마가 드라마 볼 때 부르면 잘 못 듣죠. 애가 오락 게임 할 적에 똑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아. 그게 안 듣는 게 아니고 진짜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과 인슐린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 아무리 렙틴이 신호를 보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장난 식욕,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음식 중독, 렙틴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자, 그리고 달콤한 유혹, 설탕과 액상과당. 자, 좋아하시나요? 네. 설탕과 액상과당은 내 몸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너무나 좋은 그런 성분을 내 몸에서 다 빼서 배출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몸으로 독소의 길을 열어주는 흰 밀가루. 자, 정제된 탄수화물이래요. 흰밥 좋아하시죠? 따끈따끈하니 맛있잖아요. 그죠?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밀가루는 내 몸에 독소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대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 나 밀가루 많이 안 먹어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볼까요? 밀가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빵, 떡, 수제비, 칼국수, 라면, 부침개, 또 뭐 있죠? 국수, 튀김, 과자도 밀가루 만든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으시기만 해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요. 밀가루는 쫀득쫀득한 성분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글루텐 때문에 맛있어요. 근데 그 글루텐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어떤 한 분이 유스와 칼슘을 너무 잘 드시는데도 남자분이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분이 문제는 아침에 칼국수 먹고 점심에 라면 먹고 저녁에 부침개 먹고 이러시고 근데 염증이 나서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밀가루를 끊게 얘기를 했고 부인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일째 밀가루를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가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신다면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트랜스지방. 자,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튀김, 피자, 치킨, 뭐 그런 것들, 과자, 케이크, 뭐 다 좋아하시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죠. 그리고 포화 지방산은 고육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으신데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드시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미각을 마비시키는 나트륨. 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뭐 있을까요? 라면. 네, 짬뽕이 그렇게 높다라고 해요. 그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짬뽕을 먹는 순간 내 몸에 칼슘을 분해시켜서 쫙쫙 빠져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좋은 영양소들 많이 먹다가 짬뽕 하나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을 마비시키는 나트륨. 나트륨이 높은 제품은요, 계속 과식을 하게 만들어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내가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시스템을 뒤는 수면 부족 뒤에 나와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유해한 물질. 자, 내가 쓰고 있는 샴푸, 치약, 화장품, 목욕용품 다 환경 호르몬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로 샴푸를 하게 되면 여성들은 특히 환경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DNA 배열 분자 구조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샴푸를 막 했는데 내 몸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을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으로 인지를 하면서 어디다 갖다 쌓아놓을까요? 네, 지방에다가 갖다가 막 쌓아놓는데 여성분들의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네, 생식기와 유방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이 생식기에 그 환경 호르몬 성분들이 가서 지방과 함께 엉겨붙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잘 빠지지 않아요. 체지방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동 같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운동과 식단 조절과 TR라인T와 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렙틴의 저항성을 키우는 영양소 결핍 절대 안 되세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반복된 다이어트. 자, 이것만 내가 잘 지키고 이것만 끊어도 나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라인T는 호르몬 다이어트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그만 먹어,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괜찮아, 더 먹어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너무나 좋은 호르몬들이죠. 자, TR라인T와 일반 제품의 차이점은 체중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호르몬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다. 그리고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채우는 다이어트다.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뭘 채울까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요요가 없다. 요요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몇 분만 하시네. 요요가 없습니다. 내가 식단을 바꿨는데 TR라인이 끝나는 순간 예전의 식단으로 돌아가시면 그거는 요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요요가 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별로 이렇게 지방이 빠지는데 B타입을 보시면 잘 빠지다가 정체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 정체되는 순간도 미리 공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체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 몸에서 지방이 빠져나갈 때 뇌에서는 나를 막 공격하거든요. 뭐 하는 짓이야 그만 빼 라고 저를 공격해요. 그럴 때 감기 기운이 오거나 열이 오르거나 내가 뭔가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들이 옵니다. 그럴 때 잘 극복을 해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뇌에서 져요. 아 그래 빼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 만약에 고기하고 채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드셔야 될까요? 채소를 왜 먼저 드셔야 되나요? 칼로리의 밀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가 칼로리의 밀도가 낮아서 이만큼 먹었어요. 똑같이 400kcal의 음식을 먹었는데 맨 왼쪽은 기름을 먹었더니 조만큼밖에 차지 않아요.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소고기예요. 소고기를 먹었는데 밀도가 높다 보니까 조만큼밖에 차지 않아. 400kcal를 똑같이 먹었는데 근데 채소는 400kcal 먹었는데 완전히 꽉 찬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가시면 돼요. 밀도가 낮은 음식부터 먹어서 내 배를 채우신다면 그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자, 47세의 치킨집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거북목을 갖고 계셨고요. 한의원에 매주 2번씩을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막혀서 너무 아프신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치킨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죠 관리가 잘 안 되셨겠죠. 이분은 첫 번째 TR라인T를 했는데 3%밖에 안 빠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셨어. 너무 완벽하게 했고 밤마다 운동하고 막 굉장히 잘하셨는데 안 빠진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냐면 치킨집 1시에 문을 닫고 가서 그때 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막 새벽 3시 이렇게 주무셨는데 나중에는 결국 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TR라인T를 하면서 저희가 했던 건 무조건 일찍 자기였어요. 그래서 1시에 문 닫고 가자마자 자고 운동은 낮에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또 6%를 더 빼시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딸 같죠? 네, 딸 같죠? 네, 그래서 너무나 예뻐지셨고, 이제 남편분이 그만 빼라고. 왜냐면 치킨 사러 와서 치킨을 안 사고 자꾸 마누라 예뻐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면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쉬어야지만 내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한 것이 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너무 예뻐지셨죠? 예. 2달 동안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지방률이 높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2달을 하고 한 달 마지막 달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14%가 빠졌어요. 체지방률 14%.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2달 동안 공복으로 1시간씩 산을 갔다가 오셨는데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2달을 그렇게 매일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달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만든 근육이 나를 스스로 뺐어요 라고 이렇게 소비자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인터뷰 해온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특히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굉장히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자, 이분은 39세인데 오랜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체지방률이 실제로 별로 뺄 게 없어요. 낮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굉장히 다른 다이어트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 해드린 건 뭐였냐면 엄청 잘 먹게 했어요. 좋은 영양제와 좋은 식품을 계속 잘 먹게 했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다이어트 한지 2달 정도 지났는데 너는 다이어트를 언제 시작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잘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한 생리통을 왜 써드렸냐면 보통 일반 다이어트를 해도 생리통이나 이런 증후군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티알라인티는 내 몸에 해독 작용을 하고 내 몸을 다시 리셋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리통 같은 그런 증후군들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생리통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티알라인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도 또 운동 안 하신 분이 계단 오르기를 25층을 매일 했습니다. 저희가 티알라인티로 사실은 해독 프로그램과 티알라인티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팀인데 막 빠르게 잘하진 않지만 정말 정석대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밤마다 하는 건 계단 오르기예요. 이분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아니셨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한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매일 25층을 5회씩, 그럼 100층이죠. 네, 그거를 3달 동안 하셨어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2%를 감량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셨어요. 너무 예뻐지셨고 너무 건강해지셨는데 중요한 건 이분의 변화로 이분이 사업자가 되시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변하면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런데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챙겨 드시면서 그냥 매일 계단 같은 거 오르게 했어요.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막 티알라인티도 사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는데 막 PT 끊으시잖아요. 엄청나게 돈은 들고 부담감은 막 엄청 커지고 그 부담감을 줄이시고 계단 오르기를 실천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계단 오르기는 정말 허리가 아프시거나 디스크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저희 뉴스킨에서 붐을 일으켜서 다 같이 계단 오르기를 정말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잘 유지하고 또 소비자분들한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장보기였어요. 이거는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장보기를 안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좋은 식재료로 장보기 하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내 냉장고에 장보기를 해서 좋은 식재료만 들어가 있으면 딴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런 생식 시작하고 막 야채 익혀서 먹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나트륨이나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드실 수 있냐면 점프 스타트를 통해서 일단 해독을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바로 생식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생식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식을 먹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 생식이 들어가서 여기서 발효가 돼요. 김치 발효되듯이. 그래서 모든 식단에는 생식과 그 일반식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생식을 먼저 먹고 그 이후에 야채나 뭐 익힌 음식들을 먹게끔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익힌 야채도 있지만 생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오이나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 고구마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가시면 이게 씹는 운동도 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밀도가 낮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되 장을 잘 보셔야 되고 잘 먹는 거 이것만 체크하셔도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외모가 예쁜 사람이 어쨌든 수입도 높대요. 그래서 외모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쁘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에이지랑 티알라인티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벨로시티에 맞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사업 시스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누스킨을 전달받았을 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부를 했어요. 너무 싫었는데 제가 누스킨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인맥이 정말 없어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피아노만 오래 치다 보니까 인맥이 없었고 그때 제가 누스킨에 저한테는 2명의 회원이 있었거든요. 큰언니와 둘째 언니였어요. 큰언니는 병원에서 아까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둘째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스킨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명단을 쓰는데 명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제가 음악 선생님 하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이거를 하니까 너무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욕까지 했어요. 막 쌍욕까지 하고 그랬는데 동생이 막 한다고 하니까 쓰기 시작한 거야. 쓰기 시작했는데 둘이서 맨날 만나면 소개는 시켜주지 마.
우리들은 쓰는데 소개는 시켜주지 말라고 그렇게 막 그냥 막 단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데몬 가방 있죠. 데몬 가방을 집에 가서 밤마다 쓸고 닦았어요. 혹시 데몬을 할까봐. 혹시 누구 만나면 데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맨날 밤마다 쓸고 닦고 했는데 소개가 안 나는 거예요, 언니 둘이. 그래서 4개월 동안 선능 왔다 학교 갔다 병원 갔다 선능 왔다 학교 갔다 병원 갔다 그걸 4개월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째 언니가 학교 선생님인데 둘째 언니가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디 샵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가 예뻐지기 시작하니까 그 동료 선생님들이 이정희 선생님 샵을 어디로 바꿨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소개 안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따가 된 거예요, 우리 언니가. 자기 혼자 예뻐지려고. 자기 혼자 저기 좋은 샵에 다닌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희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야 와봐 이게 다였어요. 야 와봐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쓸고 닦은 데몬 가방을 들고 막 열심히 갔습니다. 가갖고 딱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그 옆반 선생님이 이정희 선생님 쓰는 거 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열지도 않았어요. 데몬 가방을 해야 되는데 데몬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정희 선생님 쓰는 거 다 주세요. 이래갖고 그냥 120만 원 끌고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이. 내가 4개월 동안 정말 잘 버텼다.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첫 번째로 와봐 이래갖고 소개하신 분이 카드를 긁으니까 우리 언니한테 캐시백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연령이 되고 1000명이 될 때까지 김밥만 먹으면서 데모를 했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이 나랑 맞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두렵고 저도 그렇게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그 4개월 동안 보고 그 버틴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명이 됐고요. 저희 부모님이신데 이제 86이 되셨고 어제도 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 부모님이 에이즈락을 드시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에이즈락과 파마네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은 너무 총명하셔서 아버님하고 장을 봐갖고 오시면요. 계산서를 아버님이 영수증을 보고 읽으세요. 뭐 오이 4,830원, 당근 2,530원 막 읽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계산기를 누르고 엄마는 암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는 맞는데 아빠는 틀려요. 왜냐면 이게 누르다가 잘못 누르신 거지 뭔가를. 이해되세요? 그렇게 너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생일날 말씀드렸고 이거는 동영상을 제가 꼭 항상 넣는 이유는 식사를 갔는데 부모님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엄마는 분명히 찬송을 부르시는데 아버님은 연부를 외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곡조가 안 맞으세요. 가사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으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4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웃겨서 찍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엄마 옆에 가서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4절까지 같이 부릅니다. 이 동영상을 왜 넣어드렸냐면 저희가 처음에 누스킨을 만나서 누군가한테 누스킨을 전달하러 가면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그 사람은 내가 생뚱맞은 거야. 특히 아시는 분은. 그런데 내가 어떤 가치와 자세로 누스킨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찬송을 따라 불렀던 것처럼 그분들이 누스킨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태원에서 30년 동안 자영업을 하셨어요. 제가 가게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들이 5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30살이 될 때 은퇴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신 지 거의 6년 차 동안 임대료로만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딸만 있어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누스킨에 와서 그럼 나는 누스킨을 통해서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통해서 3년 안에 부모님이 받고 있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스킨에서 받은 알게 된 가치는 시간과 노동의 단축이었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꿈은 엄마처럼 살지 않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나이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 뒤를 돌아보니 이미 일할 시간은 다 지났고 부모님처럼 노동을 할 만한 자신도 없었을 때 저한테는 에이지라 사이언스와 뉴스킨의 보상 시스템이 정말 강력한 그런 시간과 노동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다가왔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 선입견을 갖고 계시다면 그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혹시 이것이 나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파마네스를 전달하신다면 파마네스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울 것입니다. 경청해